안녕하세요, 신차영입니다. 최근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치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이런 현상들이 부동산 경매에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와 더불어서 낙찰가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건에서 대부분 낙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유찰이 되었더라도 전회차, 즉 감정가를 훌쩍 넘긴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본질이 시세보다 싸게 받아서 싸게 팔거나 임대를 주거나 하는 게 목적인데, 시세대로 경매를 받거나 시세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도 제가 보는 것 같아서 참 경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풀어나갈 거고요. 약간의 쓴소리, 그리고 요즘 경매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매를 3년 이상 해오면서 고가 낙찰은 많이 보아왔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고가 낙찰이 많은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건 하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직접 입찰에 참여를 했던 물건인데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4억 8천이었고요. 낙찰은 신건에 5억 8,19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응찰자 수는 3명이었고요. 셋 중에 저는 꼴찌를 했고요. 예. 보시면 5억 8,100, 요즘에 시세보다, 아니죠. 예, 감정가보다 워낙 시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낙찰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사례입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한 네이버 호가를 한번 보면요. 저층은 6억에서 그리고 6억 5천, 비싸게는 7억까지도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호가를 보면 5억 8,100만 원에 대한 낙찰가 납득이 가죠. 한 6억 중반, 비싸긴 7억에 팔면 많이 남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최근 실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 12월에 6억 4천에 팔렸고, 또 11월에도 6억 3천에 한번 팔렸었네요. 그리고 대부분 5억대, 적게는 4억 5천대. 최근에 많이 이제 시세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5억 8천에 팔아서 6억 중반, 7억 비싸게는 이 정도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낙찰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어느 정도를 해봤다면 이 낙찰가는 절대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 물건을 5억 정도에 응찰을 했고요. 2등이 5억 2천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물건은 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에 원래 예정이 돼 있다가 그 코로나 2.5단계 실행하면서 그 전날 변경이 됐어요. 날짜가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되면서 이제 1월에 다시 경매 집행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 참 아쉽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12월에 했으면 제가 단독으로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물건을 조사하면서 느낀 거는 이 물건은 단독 아니면 많아야 2명, 3명 이 정도 응찰하겠다 예상을 했어요.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확신을. 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과연 5억 8천, 최저가가 4억 8천이에요. 5억 8천을 넘긴 입찰가를 쓸 수 있을까요? 나 빼고 많아야 한두 명, 아니면 단독으로 입찰을 할 게 거의 확실한데 이런 가격을 쓸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사를 거의 안 했다는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물건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부동산 가고 관리사무소 전화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많은 조사를 했어요. 자, 부동산 그 앞에 부동산, 이 아파트는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앞에 부동산이 몇 개 없었어요. 자, 다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경매 때문에 찾아온 사람 다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물건에 팔 수 있는 가격은 6억, 잘 받으면 6억 중반까지 받을 수 있는데 6억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 공통된 소장님들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경매 때문에 찾아온 사람 없었다. 물론 이제 조사를 하면서 위장을 하죠. 임차인, 전세를 구하는 사람처럼, 집을 구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가면 모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 물건을
이 평수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뭐 물어본 사람, 뭐 집을 구하러 온 사람 최근에 없었다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전화를 하니까 관리비 제가 물어봤겠죠. 관리 뭐 얼마다 했는데, 물론 이것도 경매 때문에 관리비를 전화로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낙찰가가 이해가 가십니까? 5억 8천의 낙찰가가 저랑 무려 8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 낙찰가. 그리고 이 물건은 부동산에서 아까 보셨죠? 6억짜리 물건. 물론 저층이긴 하지만 이 물건은 좀 노얄층이에요. 하지만 뭐 6억 중반에 있는 물건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6억 좀 이상, 뭐 6억 정도에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했어요. 근데 과연 경매로 5억 8천을 넘겨서 물건을 사야 되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대형 평수예요. 인테리어의 유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제가 대형 평수 많이 해봤잖아요. 예, 인테리어의 차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격이 크고, 또 저는 경매 물건에 대한 신뢰를 저희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어떤 점유자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뭐 한 2, 3천만 원 싸게, 그거 싸게 샀다고 할 수도 없어요. 가격으로 이렇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참 모르겠어요. 무슨 저보다 제가 모르는 정보를 뭐 알면, 그 내부를 알거나 뭐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말씀드리면 이 경매 물건의 이 1등 응찰자는 뭐 실거주자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 투자자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날 법원에서 한 명의 유튜버, 지금 경매로 유튜버 활동을 하는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저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물론 저를 모릅니다. 그냥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만나게 돼서 제 눈길이 가겠죠. 구독자 수도 한 몇만 명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뭐 수강생이라든지 뭐 모르겠어요. 한 두세 명을 이렇게 끌고 오셨는데, 끌고 오셨다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이제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물론 어떤 물건에 입찰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옆에 앉아 있다가 뭐 우연히 듣게 됐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제 물건에 낙찰을 받아가신 분들입니다.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본즉 철저히 투자 얼마를 남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받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투자자가 확실한데, 전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유명 유튜버 밑에서 이제 경매를 응찰하신 분이 이런 고가 낙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물론 이분이 뭐 컨설팅도 하고 뭐 유튜버에서 강의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분한테 또 수수료도 줄 거 아니에요. 공짜로 하실 것 같진 않거든요. 자, 이것저것 다 떼고 또 명도비에다가 참 이 물건이 어떻게 진행되지 한번 제가 지켜보겠지만, 뭐 이런 물건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법원을 제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뭐 한두 건 더 하려고 이제 많이 이제 법원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낙찰 받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기본적인 조사는 하고 받는 건지, 그냥 네이버에 나오는 그 호가를 시세라고 알고 그냥 막 낙찰을 받는 건지. 참 요즘에 실거래가랑 호가랑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실거래가 보면 많게는 몇 억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직 그 호가에는 거래가 대부분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 기대 심리,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건 알아요. 그러면 뭐하러 경매로 사요, 물건을? 그냥 부동산 가서 조사를 해서 사면 얼마든지 협의해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런 물건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그 이제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6억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5억 8천에 경매를 살 수가 있는지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조사들 한 건지, 저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응찰을 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게 낙찰이 목표가 되는 건지 정말 수익이 목표가 되는 건지 경매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낙찰 받기는 쉽습니다. 경매 가격 높게 쓰면 돼요. 그쵸? 가격 뭐 높게 쓰면 낙찰 받는 거는 뭐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과연 누구 줘라고 하는 건지, 컨설팅 업체 이런 사람들, 뭐 유튜버들, 뭐 유튜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경매 강사 이런 분들만 뭐 돈을 버는 건 아닌지. 그분들은 낙찰 받으면 뭐 거기에다 건당 얼마 이런 거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뭐 유튜버에 보면 경매 물건을 추천하면서 뭐 돈을 받더라고요. 참 저는 진짜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아니 경매 물건을 조회도 못해서 그걸 추천받아서 한다고요? 그래서 그거 낙찰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뭐 높게 쓰면 낙찰 받겠죠. 그런 물건들 몇 명이나 들어올 거예요. 장담하는데 한 2, 30명 들어옵니다. 자,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지 그런 기본적인 조사 또 안 하면서 그냥 컨설팅 업체한테 100% 경매 강사한테 100% 그냥 의지하고 맡기고 경매를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자, 백화점 가서 아니 마트 뭐 할인 매장 가서 옷 하나 신발 하나 살 때도 한번 입어보고 신어보고 사지 않습니까? 몇 억짜리 부동산 뭐 아파트 하나 사는데 뭐 부동산 시세조사 전화도 한 번 안 해봅니까? 100%그 사람들한테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라는 가격에 적어서 쓰고 그냥 낙찰 받는 겁니까? 아니 부동산 전화만 한 번만 해봤어도 이런 물건 절대 5억 8천이라는 가격을 응찰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못 받아서 아쉽다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물건들 너무 많이 봐요 요즘에. 그분들 진짜 이거 물건 하나 처리하고 과연 경매 계속 할까요? 물론 운이 좋아서 이 물건이 뭐 7억을 넘겨서 막 거래가 돼요 갑자기. 뭐 운이 좋아서 뭐 몇천만 원 벌 수 있죠. 근데 과연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조사도 안 하고 했는데 또 의뢰하나요? 그러면 이런 뭐 호황기에서는 좋죠. 다음에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안 팔리고 이러면. 자, 투자라는 게 이렇게 막 분위기가 요즘 그렇잖아요. 줄이니 불이니 뭐 많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냥 누가 막 옆에서 돈 버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괜히 소외되고 예?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묻지마 투자 막 들이댑니다 막 예? 그러다가 참 더 가난해져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이렇게 그냥 경매 그냥 가격 오르겠지 막 뭐 기대 심리로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공부 그리고 어렵지 않잖아요. 제 유튜브 영상 보면 뭐 공부하는 법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책 한 번 보고 그냥 몇 번 보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권리 분석 그냥 좀 보고 그리고 쉬운 물건들 하는 건데 물론 현장 조사하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현장 가서 부동산 시세 물어보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창피합니까? 아니, 몇 억짜리 물건 사고 막 응찰하는데 그거 창피해서 못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냥 몇백만 원 주고 뭐 컨설팅 업체, 부동산 경매 강사 이 사람들만 돈 벌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이런 시기에 조심해야 돼요. 막 주식 같은 경우도 맨날 막 문자 오고 막 뭐 얼마 벌었다 이런 거 혹해서 그냥 돈 내고 왜 돈 내고 그걸 하는지 저는 추천받고 물건 종목 추천받고 주식은 부동산 경매 물건도 추천을 받아요 돈으로. 참 그러실 거면 경매하지 마시고 그냥 딴 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실 거면 모두가 돈 벌려고 하는 게 경매 아닙니까? 싸게 받아서 싸게 팔고 싸게 임대 놓고 아니 싸게 임대 놓는 거 아니 시세대로 팔고 시세대로 임대 놓고 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낙찰이 목적이 아니라 철저히 수익이 목적이에요. 부동산 경매. 제발 좀 컨설팅 업체, 뭐 경매 강사 이런 분들한테 맡기지 말고 본인 스스로 좀 공부를 하고 물론 명도나 뭐 이렇게 후속 처리가 어려우면 맡길 수 있어요. 의뢰할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의 조사는 본인이 직접 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짜로 먹으려다가 크게 잃습니다. 모두들 좀 싸게 좀 받읍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